자, 새로 만들기 가시고요. 폴더 위치, 상급, 금양시험. 그 다음에 이름은 A-2 또는 A-3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델이죠. 어셈블리가 아니고 모델 선택하고 확인. 자, 얘는 이제 평면도, 마찬가지 평면도 상에서 스케치 잡아주시고, 스케치 확인. 평면도라는 거는 이제 X, Y면이고요. 그리고 스케치를 다 그리세요. 아니면은 하나 그려놓고 옵셋을 하셔도 되겠다. 옵셋. 제일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아닌 중간께 제일 낮겠다. 중간께 32에 12네요. 그죠? 그러면은 직사각형의 중심에서 이용하셔가지고 가로가 32, 세로가 1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32에 12. 그 다음에 중간값이 R2죠. R2. 그래서 필렛 들어가셔가지고 숫자 1을 입력해서 내 모서리에 R2를 줍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뭘 쓸 거냐면 옵셋 명령어 쓸 거예요. 옵셋은 어디냐면 여기 스케치 곡선을 확대해 보시면 여기 옵셋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옵셋 곡선이라고. 얘를 이용하셔가지고 단일 곡선 말고 연결된 곡선으로 해서 이 도형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죠. 얘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격이 다 1mm 간격이에요. 1mm. 그래서 숫자 2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네, 옵셋 곡선. 옵셋 곡선은 여기 활성화 시키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옵셋 곡선. 그래서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무슨 연결된 곡선으로 해서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격은 1mm. 그 다음에 얘는 방향이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칭 옵선이라고, 대칭 옵셋을 눌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선을 복사를 해줍니다. 다 됐어요. 확인. 대칭 옵셋이에요. 옵션을, 그러니까 선택사항을 체크해주세요. 자, 끝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자, 돌출의 선택사항 옵션은요, 영역 경계 곡선으로 바꿔주시고, 영역 경계 곡선. 그래서 첫 번째 영역 경계 곡선은 요 중간 거 있죠. 중간 거 기준으로 안쪽을 선택해 주시고 한 번 더 이렇게 덩어리체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얘는 높이가 얼마냐면 4mm네. 그죠? 0에서 4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0에서 4 0에서 4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안쪽을 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영역 경계 곡선으로 해서 0에서 4 확인. 이렇게 1차 모델링을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 1차 끝나셨으면 2차로 다시 돌출 눌러 주시고 이 바깥쪽 테두리 안쪽 면을 찍으신 다음에 얘는 0에서부터 1.3 그리고 결합을 통해서 합치게 하시면 되겠어요. 잠깐 스톱. 이거 먼저 하면 안 돼요. 자, 이거 먼저 하지 마시고 우선 셀 먼저 넣어요. 자, 그 셀을 먼저 줄 건데 셀 주기 전에 필렛 먼저 주세요. 필렛이 R값이 얼마냐면 얘는 R값을 2로 잡아야겠네. 2. 필렛 R값 2 정도 주세요. 여기 모서리 필렛. 그러니까 모서리 블렌드. 여기 위에를 놓아서 R2 정도 주시고요. R2가 아닌가? R2가 아닌 것 같네요. R1로 주세요. R2 너무 크다. R1. 이렇게 우선 모서리에 라운드를 좀 주세요. 모서리에 R값을 주셔가지고 R1 주셔가지고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셀로 가셔가지고 바닥을 두께를 주세요. 바닥 두께 얼마예요? 1mm. 그렇게 해서 형상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추가 작업 해야 돼. 아까 돌출. 자, 정정합니다. 이것도 셀 기능 쓰면 안 되네요. 계속 불량 나네. 자, 우선 셀을 삭제하시고 여기 안에를 파주시면 되는데, 자, 예, 돌출로 가셔가지고 안에를 파내세요. 여기를.
얼마큼 파내야 되냐? 0에서부터 1.3을 빼면 2.7이 되네. 2.7. 2.7만큼 빼주시면 돼요. 빼기로. 맞죠? 1.3. 4에서 1.3면 1.3을 빼 2.7. 예,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빼기. 확인 눌러주시고. 예, 그래서 여기 양쪽, 여기 위에 두께가 1.3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했던 거 맞아. 또 도수 누르셔가지고 여기 테두리도 위로 1.3만큼 결합으로 해가지고 또 살을 붙여주시면 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셀은요, 양방향, 모든 방향이 같이 1mm가 나와줘야 돼, 1mm. 근데 지금 도면을 보니까요, 평면도상에서 1mm가 나와요, 가로, 세로가. 계산해 봤더니, 평면도상에서는. 근데 정면도를 보니까 두께가 0.3이 더 두꺼워요, 기자. 그래서 셀로 쓰기엔 좀 애매해서. 만약에 이거 셀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셀로 했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건 아니고, 셀로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면이동 있죠. 면이동을 이용하셔가지고 이 애를 0.3만큼 더 키우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자, 이제 얘를 키울 거예요. 얼마큼 키울 거냐? 거의 2배 가까이 키울 거예요. 자, 키우는 방식은 홈에 더보기. 홈에 더보기에 가시게 되면 여기 중간 하단에 보시게 되면 바디 배율 조정이라고 있어요. 옵셋 배율에 바디 배율 조정. 이 바디 배율 조정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을 클릭을 하세요. 모델링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균일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균일이 현재 1로 잡혀있죠. 1을 1.8로 바꾸세요. 1.8로 바꿔주시고 확인하시면 모델링이 커집니다. 자, 커졌죠? 자, 그러면 커진 값을 우선 구해볼게요. 해석의 거리 측정에 투영거리 가셔가지고요. 가로 거리와 세로 거리를 한번 재봅니다. 얼마 나오는지. 자, 61.2가 나오네요. 가로는 61.2. 그 다음에 세로는 얼마가 나오냐면 25.2가 나옵니다. 이 정도 키워놓으면은 우리 그 80에 80에 50짜리 코어 크기가 얼추 비슷해지죠? 그렇게 해서 형상을 조절합니다. 다 끝났으면은 이제 해석의 더보기에 바디 측정 가셔가지고 이 질량값 구하시면 이제 10점을 받은 거예요. 10점. 그래서 질량값이 얼마냐? 0.037026 정도가 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이제 취득하고요. 우선 기존에 있는 스케치 있죠? 기존에 있는 스케치 숨겨주시고요. 새로 여기다가 스케치면 새로 잡을 거예요. 바닥에다가. 그래서 홈에 스케치 가셔가지고 바닥면 잡아주시고 다시 확인 눌러줍니다. 자, 요 스케치 뷰 전 눌렀을 때 이렇게 세로가 잡히시는 분이 있을 거고 가로가 잡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조절하는 거냐면, 자, 조절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우선 내 방향성을 잡으시려면은 우선 얘를 이게 틀어줘야 돼요, 이렇게 방향을 우선 이렇게 틀어놓고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방향대로 갑니다. 내가 세로 잡고 싶다면 세로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 스케치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조절해 주시고 다 됐으면 여기다가 또 사각형 그리시면 돼요. 사각형은 80에 80짜리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아랫면에다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랫면에다가. 그리고 끝난 거 아니고 하나 더 하세요. 뭘 하냐? 여러분들 곡선 투영 배웠죠? 곡선 투영. 여기 보시면 요 곡선 투영이랑 요거 보세요. 곡선 투영. 이 곡선 투영을 이용하셔가지고 바깥에 모서리 있죠? 이 바깥에 모서리를 또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요. 모서리 선택하시면 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바깥쪽 모서리 선 하나, 그 다음에 정사각형 하나. 그렇게. 자, 다 됐으면은요. 자, 여기 다 됐으면은 이제 모델링, 스케치 종료하시고, 자, 스케치 종료하시고, 모델링 숨기세요. 네, 다 끝나셨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 모델링을 숨기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이 되겠죠. 선만 보이죠? 이렇게.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늦게 했는데 이거 미리 만드는 거 뭘 미리 만드냐? 그 경계 평면 있잖아요. 우리 공면에 가시게 되면 공면에 더보기에 경계 평면 얘를 우선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사각형과 요 테두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연결된 곡선 또는 접하는 곡선을 이용해서 잡아주세요. 이렇게 접하는 곡선 합시다. 접하는 곡선이 낫네. 접하는 곡선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사각형이나 여기 안에 직사각형 모양 잡아주시면 이렇게 공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1차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완성이 되셨으면은 경계 평면 스케치 숨기시고 다시 바디 배열 조정을 표시 이걸 다시 불러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석에 더보기 여기 오른쪽에 더보기 가셔서 영역 체크 들어가시고 자 우선 계산기 누르라고 했어요. 계산기 눌러주시고 자 영역 정보로 가셔서 캐비티 영역은 우리가 이거 자홍색 정도 부르자. 색깔 자홍색 아니 뭐 자두색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코어 영역은 빨간색 두 번째 거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미적인 영역 이건 납도의 미적인 영역은 그 다음에 색깔 요거 지정하는 거 버튼 눌러요. 색깔 입혀질 거예요. 자 입혀지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미정의 영역이 남아있죠 여기. 예, 요거는 이제 캐비티 영역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캐비티 영역으로 이게 선택해 주시고 밑에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면 클릭. 얘네들 다 캐비티 영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 다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색깔이 다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과 그 다음에 자홍색으로 해서 마무리.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홈에 더보기 가셔가지고 지오메트리 추출. 자, 여기서 바로 하시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색상 필터 가셔가지고 색상 필터. 색상 자홍색 잡아주시고 확인. 그 다음 윈도우로 모델링을 싹 잡아줍니다. 자, 몇 개 잡혀요? 여러분들? 윈도우 했을 때? 26개. 자, 26개 잡히죠? 확인. 그러면 추출된 면이 쭉 나온 거고요. 자, 보세요. 이제 연결 동작. 자, 추출되면 첫 번째와 마지막 걸 선택하셔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걸 선택하셔가지고 자, 그룹 특징 영상 그룹으로 묶어요. 추출면 묶어주시고 그 다음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확 줄죠.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자, 기존에 만들었던 요 경계평면 있죠? 얘를 다시 불러와 주시고 표시 그리고 요 모델링 있죠? 모델링 바디 배열 조정을 또 숨겨주시면 이렇게 공면만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공면. 우리가 아까 보니까 우리 다른 수강생분 거 보니까 이 공면이 선택이 안 돼가지고 깨져 있는 분들 있어요. 보면 깨져 있는 분들 자 깨지지 않게끔 이렇게 다 시트 개념으로 서페이스 개념으로 다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다 확인돼서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작업을 잊기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제 이어주시면 되겠고. 홈에 더보기에 잊기 면 하나 선택해 주시고 싹 잡아요. 전체 싹.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제 면으로 완성된 거죠. 요 80에 80짜리의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 작업을 할 건데 저는 스케치 숨겨놨거든요. 표시해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고 그 다음에 돌출 누른 다음에 연결된 곡선을 이용해서 이 도형을 선택합니다. 얘만 선택한 거죠 지금? 자 우선 밑으로 마이너스 15 위로 30 35인가요? 35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없음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방향이 반대네요 지금. 반대면 반전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35가 위로 올라오게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 끝났으면 이제 더보기 마찬가지로 홈에 더보기 가셔서 바디 분할 트리밍에 있죠. 트리밍의 바디 분할. 자, 여기 잘 봐요. 자, 모델링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면은 여기 잊기 면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손댈 거 없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바디 분할까지 하고 끝내시면은 이제 그 컨트롤 T 눌러가지고 개체 이동으로 해서 얘를 들어 올리시면 되는데, 자, 뚜껑을, 캐비티죠? 자, 우선 처음에 올릴 때는 이제 동적으로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본 이동이고, 여기 보세요. 자, 설정에 가셔서 부모 이동 노체크, 연관만 체크합니다.
그 상태에서 ZC 누른 다음에 150 엔터. 그러면 이제 이 들어 올라가지죠. 캐비티가. 그럼 이렇게 이제 분할된 게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빼기 하셔야 될 건데, 빼기 하시려면 여기 바디 배열 조정 있죠. 얘를 불러오셔야 돼, 표시. 겹치게끔 하시고, 얘가 이제 숨겨져 있으면 뺄 수가 없잖아요. 표시하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빼기 누르신 다음에, 자, 큰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은 설정에 가셔가지고 타겟 유지, 얘가 노체크되어 있어야 되고, 둘 다. 그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다 빼진 거죠.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고, 이제 그 상태에서 다시 조립을 하는 거죠, 이제. 빼기? 안 빼면 여러분들 단면 잘랐을 때 틈새가 안 보일 텐데? 기억 안 나요? 이게 사출 성형품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빼주면은, 이거 빼기를 아직 이해가 안 되면 위험한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바디 분할까지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완성된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바디 분할까지 했으면은 나중에 이제 어떤 이제 경우가 생기냐, 얘를 딱 조립을 했을 때 단면을 잘라봤을 때 이 안에 여기 틈새가 이게 벌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닫혀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왜 벌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지금 닫혀져 있어요. 만약에 그 빼기를 안 하면. 근데 지금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네. 잠깐만 기다려줘요. 겹쳐져 있는 건가? 오케이. 그래, 오케이. ES 셔트. 자, 그 빼기 작업을 안 하면은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단면 편집 눌렀을 때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거는 이제 금형 설계한 게 아니죠. 금형이라고 하면 이 안에 코어 설계해가지고 약간 틈새, 즉 수지가 들어갈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기존에 있는 이 모델링 있죠? 이 모델링을 빼주셔야 돼. 이 덩어리에서. 그래서 빼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덩어리에서 이 모델링을 빼겠다. 그래서 그때 주의할 점은 타겟과 툴 유지는 다 노체크. 이렇게 해서 빼주셔야지 아니 공간이 확보가 돼요. 여기까지 돼야지만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질량값을 구하시면 돼요. 질량값. 그 질량값이 해석에 더보기에 바디 측정 가셔가지고 모델링 2개 선택하신 다음에 질량 얼마 나와요 여러분들? 질량값이 2.4688. 그건 뭐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돼요. 그 위에 거를 어떻게 합치나요?